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그 지역만 이렇게 선제적으로 등교 일정을 조정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학교 모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대역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녁에 시켜도 다음날 아침에 가져다주는 이 기가 막힌 우리 택배 서비스.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더욱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됐는데 정작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던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은 지켜지고 있었을까? 코로나19 상황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79명 저희가 깜짝 놀랐고 오늘은 58명. 어제보다는 좀 줄어서 다행인데 지역 감염이 53명.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그 기준이 50명이니까 예. 그럼 이틀 이상 넘어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당국은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방역 당국은 2주간 강력한 생활 방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생활 방역의 사회적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네. 강력한 생활 방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을 뭐 예를 들면 유흥수저라든지 아니면 네. PC방 이런 데 내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주간 평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50명이 계속 넘으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쿠팡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 감염 55명 중에 쿠팡 관련된 인원은 27명으로 네. 어제 하루 증가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말씀은 28명은 쿠팡의 1, 2차 감염과 상관없는 여의도의 뭐 학원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요. 문제가 아닌가. 네, 쿠팡은 그럼요. 꼬리표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예컨대 뭐 가족이라든지 네. 아니면 누가 어디를 방문해서 거기서 접촉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방역 당국이 지금 그 의심을 품고 있는 게 뭐냐면요. 쿠팡에 지금 처음 확진자로 발견된 분, 이분 한 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5월 초부터 아마 또 다른 감염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산 속도가 빨라요. 지금 한 명이 그렇게 빠르게 확산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쿠팡 관련 확진자가 총 지금 102명이 됐고요. 102명. 네, 그중에 직원이 72명, 가족 지인이 30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숫자가 결국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 학교도 가죠. 콜센터 여기서 일한 분이 또 콜센터에서 일해가지고 그 네. 콜센터까지 지금 확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신천지가 5,21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로 콜센터 166명, 네. 이태원 266명이고 현재 부천 물류센터가 102명인데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숫자가 이태원을 넘어서는 숫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어제도 알아봤지만 쿠팡의 물류센터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가 됐는지 여러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뭐 인지는 다 하고 있지만은 근무 환경이 마이너스 이제 영하 20도부터 영하까지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영하 20도에서 10시간을 서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빠르게 움직이면서 마스크가 뭐 젖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서 있어도 뭐 호흡하기 힘들잖아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서라도 잠깐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빨리빨리 바쁘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서 저분 좀 마스크 좀 끼게 이렇게 하기가 좀 적용하기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죠. 포장 공정은 밀접하게 근무를 했었던 적이 많죠. 1인 공간에 2명이 투입돼서 붙어서 컴퓨터 혼자 쓰는 정도의 작업대인데 거기서 이제 2명이 붙어서 같이 물건 포장하거나 같이 했던 거죠. 또 설령 좀 떨어져서 일을 했다고 해도 여러 작업 동선 과정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줄을 서 있을 때 어깨가 닿을 정도로 일정하게 빽빽하게 원래 세워뒀었거든요. 붙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출퇴근을 이제 확인하는 약간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1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을 다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많은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다 들어섰어요. 맨 앞에 어떤 한 남성분이 굉장히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네. 하루에 300만 건 이상을 배달하는 초거대 물류 기업이 정말 별일 없겠지 하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략 보니까 1시간에 한 100개 정도의 물건을 담아야 한다고 일단 그 대구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몇 개월 근무하셨던 분의 진술이 있는데 그 100개를 어떻게 잡냐면요. PDA로 물건 유출하게 합니다. 그 물건 가지고 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박스에 담아요. 그걸 포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네. 요게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1분에 최소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소에는 꽤 됩니다. 그럼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사이에서 동선도 겹치죠. 그거 바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마스크 쓰기 힘들죠. 네. 이제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회사가 이 업무 속도를 100개 미만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불이익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게 전산으로 관리되니까 100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뭐 키보드, 마우스, 뭐 그다음에 작업 모자, 작업장, 네. 신발 이런 것에서도 코로나19 저기 오늘 추가로 여기, 키보드, 마우스에서도 네, 검출됐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은 뭐 방역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추운 곳에 이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 공용화라고 해서 사이즈별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신고요. 또 방한복이라고 이제 추우니까 방한복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방한복을 새벽조, 오전조, 오후조, 심야조 다 같이 입는데요. 네. 그럼 그거 세탁할까요? 이제 그런 것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한 뭐 증언에 의하면은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역겨웠다, 메스꺼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너무 높은 작업 강도 과정에서 이 방역은 좀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에게 감염시킨 것도 물론 있겠지만 쿠팡이라는 회사의 물류창고 안에서 바이러스가 있었고 그걸 방치한 거죠, 회사가. 거기서 근로자들이 일하게. 부천 물류센터 이야기인데. 네.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네. 그래서 부랴부랴 고양 물류센터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대부분 직원들이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현재까지는. 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더군요. 여기는 주로 사무직들이 맞아요.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쿠팡 같은 물류센터니까 교류가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두 사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네. 어디서 만났냐면 23일 새벽 1시 10분쯤에 이 두 사람이 함께 같은 PC방에서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물류센터 안에서는 교류가 없었고요. 각각 다른 물류센터에 근무하지만 부평에 있는 PC방에서 마주쳤는데 어디서 마주쳤냐면 흡연실에서 마주쳤어요. 네. 그러니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려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흡연하면 이제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뱉잖아요. 이러면서 비말이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흡연실이 대체적으로 PC방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순환되는 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감염이 된 걸로 보이지는데 네. 그걸 매개해서 감염이 됐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부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체로 다 일용직들이나 아니면 네. 단기직 아르바이트가 많고 몸을 움직이는, 즉 물류를 직접 하는 분들이고요. 네. 고향에 있는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체로 사무직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역이 체계가 갖춰져 있고 공간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물류를 직접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쓰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면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KF94나 80 마스크 같은 경우는 물에 젖으면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결국 젖어가지고 마스크에 손상이 오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몸을 움직여서 네. 일하는 분들이 훨씬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방역 상황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만평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겨레 신문의 만평 지금 보세요. 저 1,300여 명이 하루 3교대 4,000명이 일하는 물류창고에 정규직은 100명도 안 돼요. 계약직이 984명, 일용직이 2,588명.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프면 쉬어요? 쉬우면 돈 안 나와요. 쉬면 돈 안 나온다고. 네. 자꾸 쉬는 사람 불러주겠어요? 네, 대부분 투잡
두 번, 세 번 다른 맞아요. 일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네. 곳 이곳에서 만약에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그곳이 또 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1,600명이 일하고 있는 콜센터에서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콜센터에 일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감염이 된 거예요. 물류센터와 콜센터가 가깝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일하신 분이 거기 가서 또 아르바이트. 또 하신 아르바이트를 거예요. 하는 여기서 아르바이트 일하시던 분이 예. 쿠팡 가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 하신 한 거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일용직이고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바이러스의 경고도 아니고 우리가 이 비대면, 대면이 위험해져서 비대면으로 물건 시키는 일이 전 세계에서 어디보다 편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쿠팡이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작 배달해주는 쿠팡의 근로자들은 이렇게 취약한 근로 환경에서 그러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참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공교롭습니다. KB생명보험 거기가 어제 8명이었던가요? 9명이었던가요? 네, 8명입니다, 8명. 총. 네,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다행히 8명에서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됐는지 확인 일단 안 뭐 되죠?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요. 네. 26일에 이제 한 명이 먼저 감염이 됐고요. 서울 시내 중심에 네, 있는 곳입니다. 네.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센트럴 네. 플레이스 건물 7층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돼서 일단 116명을 전부 검사하고 자가격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천만다행인 건 여기서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안에서 이분들의 또 밀접 접촉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나 이제 일단 관련해서 추가로 나오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센터도 굉장히 좀 감염에 취약하다고 많이 네.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곳에서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다행이고요. 여의도도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하셨던- 여기도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요. 연세 네. 나로 학원이라는 곳에서 일단은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수강생 2명이 이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거고요. 네. 거기에 접촉자 4명까지 더해서 이제 총 7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이제 이러면 학원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학교 보내는 게 이제 무서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주변에 있는 뭐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등교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 수업만 하고 귀가를 시키고 또 고등학교도 이제 오후 전에 점심 먹고 전부 다 귀가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교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 못하는 학교도 많고 했다가 바로 돌려보내는 학교는 네.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어제까지 한 4% 정도 되는 학교가 지금 등교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요. 마스크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2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 살 수 3개, 있는데. 3개 살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3개 아, 먹겠죠. 확대됐어. 네, 맞습니다. 이거 월요일부터 풀린다고요? 네, 오부제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생년 월일에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그 숫자로 이제 오부제를 했는데 오부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숫자는 그대로 갑니다. 즉 3개를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개밖에 살 수 없고요. 대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무 때나 가도 구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에처럼 뭐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니죠. 네. 신분증 갖고 가서 세 장까지 세 장까지 살 수 있는데 18세 이하만 18세 이하 학생들에 한해서만 5개까지 일주일에 판매합니다. 5매까지 살 수 있는데 예. 5매까지 살 수 있는데 요일 제한이 없어졌다. 요일 제한이 없어졌다. 아무 때 저는 그러니까.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가도 되고. 되고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신 이제 5개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은 네. 연령이 18세 이하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등교 수업 해야 되니까요. 학생들을 위해서 아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예. 어른들은 여전히 여전히 석자이고 세 개. 예. 네. 18세 아이들 18세 이하만 이하는 5매가 5매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